거래 중간에는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개인 시간 이렇게 가지시면서 생활하시는 거죠? 네네. 근데 그게 일할 때도 그랬고 뭐 2시나 2시 반까지는 주식을 거의 안 보죠. 제 개인 시간을 갖거나 개인 업무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시간을 좀 보내고 뭐 10시부터 2시 사이에는 종목이 움직임이 둔해요. 탄력도 막 크게 없고 그게 상승장일 때라면 또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횡보 내지 시장이 좀 안 좋아진다고 가정을 한다면 투자하는 시간 대비해가지고 차라리 이때는 제 시간을 좀 갖고 확실한 시간대에 확실하게 1~2% 먹는 게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키워드들이 지금 돈이 되는지는 이미 파악을 하고 계신 거네요. 그럼요. 중간중간에 휴대폰으로 계속 실시간 조회 순위 그거를 보면서 어떤 종목들이 시장에서 계속 관심을 꾸준하게 받고 있는지 체크는 하고 있거든요. MTS 기능들을 자기 손맛에 맞게 딱 골라가지고 그것만 걸러내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세팅해두면 밖에서도 조금 더 편하게 시세를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초적인 건 모두 다 배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10시에 매매를 끝내고 오후 시장에 매매를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매매의 기본적인 이론이랑 전반적인 사이클 같은 거를 다 배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매매에 대한 살을 붙이는 건 제가 한 거고 이제 기본적인 틀은 다 스승님이 잡아주신 거죠. 스승님을 벤치마킹 한 것도 있고요. 제가 거기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가져오고, 분명히 가르침을 받는다 하더라도 제가 못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흡수를 하는 거죠. 매매를 잘한다는 사람들을 벤치마킹 하는 건 좋은데 그 사람을 온전히 100% 따라 한다기보다 그 사람한테 배울 점이 있는 것만 약간 좀 벤치마킹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방식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매매 시간 사이클 자체가 9시부터 10시 그리고 2시 반부터 3시 반 해가지고 정규장은 거의 2시간만 보는 건데, 제 주위에 매매를 좀 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매매를 하세요.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이 수익이 350만 났어요. 그러면 그 수익금을 담보로 조금 더 수익을 내려고 할 수도 있는데 전 이상하게 그러기는 싫더라고요. 수익 났으면 스탑할 줄도 알아야 되고, 손실이 났어도 스탑할 줄 알아야 되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과한 욕심도 독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위축되는 것도 좋지는 않고, 매매 중간 값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죠. 스승님의 가르침 중에 난 이게 가장 기억에 남더라. 그냥 매매 시간 지키는 게 제일 충격적이었죠. 전업 투자를 한다고 하면 9시부터 3시 반까지 계속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 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되게 인상 깊었죠. 피디님도 아까 밥 먹으러 가시면서 진짜 거래 끝이냐고 오전에 그러셨잖아요. 근데 끝을 내잖아요, 그냥.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가 매매를 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매매만 하신다는 거네요. 그게 어떤 수익의 어떤 계속 꾸준함? 그렇죠. 만약에 종가 매매만 하는 게 아니라 스캘핑도 하신다 그러면 이 수익이 유지가 될까요? 이건 또 제 단점이긴 한데, 오전 매매도 계속 캐파를 늘리려고 연습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많이 까먹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가 매매로 걸어놔서 오전 매매로 물론 수익이 날 때도 있지만 까먹을 때도 많고,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저도 다 잘해야 되기 때문에, 올라운더가 돼야 하기 때문에. 대신 그런 건 있죠. 제가 잘한다는 게 한 가지가 있으니까 오전에 손실이어도 그래 나 오후에 하면 돼 하고 떠날 줄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후에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 그날 오전에 손실로 마감을 하고 그래 오후에 하자 해서 오후에 했는데 오후도 손실이야. 그러면 그래 내일 오후도 있잖아 이러고, 뭐 다음 주의 오후도 있고, 약간 그런 거죠. 마인드셋 자체가 약간 그렇게 됐어요. 그 잃었을 때 복구 심리가 생기잖아요. 그럼요.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다 아세요. 아시잖아요.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죠? 그날 당일에 복구 절대 안 돼요.
아 못해요. 뭐 안 돼요. 두 배의 노력이 필요하잖아. 심지어 그 복구를 해버리면 그게 오히려 독이에요. 다음에. 근데 난 한번 복구해봤으니까 다음에 또 복구가 될 거야. 이래서 그때 손실 나죠. 손실이 더 커지죠. 신정제 우승자님한테 들은 조언인데 만약에 1,000만 원을 가지고 매매를 하다가 손실이 한 200만 원이 났다. 솔직히 매매를 멈추는 게 어려운 건 안다. 200만 원을 메꾸기 위해서 1,000만 원씩 매수를 하던 걸 2,000만 원, 3,000만 원씩 매수를 해요. 사람들이. 금방 복구해. 네, 금방 하려고. 근데 그러지 말고 300만 원씩 매수를 해서 한 3분의 1 정도만 복구한다라고 생각하고 매매를 하고 그 3분의 1 복구가 되면 그냥 나가라. 오늘 진짜 안 되겠다 하고 이렇게 나갈 줄 아는 걸 그런 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는 그냥 나가죠. 어쨌든 자기의 무기가 하나는 있어야 되죠. 근데 그 무기를 찾는 게 매매를 처음 한다거나 어쨌든 자기 무기가 없다라고 생각하신 분들한테는 되게 힘든 일이에요. 저도 지금에 와서야 종가 베팅이 자신 있어서 내 무기라고 하지만 당연히 처음부터 내가 종가 베팅을 잘할 거야 라고 하고 종가 베팅을 한 건 아니거든요. 뭐 여러 상황이 겹쳐서 종가 베팅을 연습하게 된 거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매를 어쨌든 자기만의 무기를 만드시고 싶은 분들은 잘한 걸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잘한 걸 찾으려고 하면 너무 복잡해져요. 그래서 자기가 못하는 걸 찾아야 돼요. 그걸 안 하면 되니까. 그걸 안 하면 되니까. 제가 못한 게 뭐냐면요, 오전장은 둘째치고 제가 절대 안 한 게 시가 베팅이랑 낙주 매매를 선호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막 급락하는 거 잡아가지고 잘 팔고 그런 거, 꼬리 달고 올라가는 거, 그런 거 잘 타고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꼭 손실 나더라고요. 보기에 되게 화려해요. 그래서 와, 매매꾼이라면 저런 거 한번 해봐야지라고 하는데 나는 처음에 그걸 배울 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계속 손실이 나니까 아, 이거 하지 말자. 그러면서 제 계좌를 보니까 조금씩 개선이 되더라고요. 못하는 거를 이렇게 배제시키다 보니까. 그리고 배제시키고 결국에 마지막으로 딱 하나, 뭐 한두 개 정도 남는 게 있어요. 그게 자기가 잘한 거예요. 뭐 오전 시장에서도 굳이 그 소위 시장에서 말하는 기법으로 말을 하자면 뭐 눌림 매매를 하신 분들이 있고 돌파 매매를 하신 분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눌림이 안 맞으면 눌림을 안 하면 돼요. 근데 그거 왜 눌림을 하냐면 포모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안 사면 갈 것 같은데 약간 그래가지고 또 아예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사람인데 비중을 줄여야죠. 그러면서 자기 무기 찾아간 게 맞는 것 같아요. 중요한 팁. 기사 많이 읽으세요? 기사는 너무 그건 당연한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딱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시간대. 저도 이제 인터넷에 올라오는 매매 일지를 봐요. 뭐 여러 매체들이 매매 일지를 보는데 1시 반부터 잡아 들어간다거나 2시부터 사가지고 뭐 3시 반에 매도를 하는, 그건 종가 베팅이 아니에요. 그냥 오후장 매매를 한 거지. 오후장 매매를 한 거지. 단타한 거예요. 네. 그건 종가 베팅이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하는 종가 베팅 그런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시간대. 진짜 매수세는 아까 제가 장 마감하기 2분 전이나 장 시작하기 2분 전에 들어온다라고 했잖아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매수세가 매수세를 계속 불러요. 이 종목이 좋아 보인다라고 하는 건 진짜 한 장 마감 직전 5분에 들어와요. 그 5분 중에서도 마지막 2분이 피날레인 거고. 왜냐면 그 캔들을 뭐 차트적으로 뭐 재료가 아니라 차트적으로 종가 베팅을 할 때도 그 일봉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일봉을 딱 찍어야 되잖아요. 3시 반에 3시 20분 3시 반에 일봉을 만들어야 되니까 장 마감에 이렇게 들어 올린다고. 그래야 연속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그림을 그리려고. 이제 오후장 넘어왔는데요. 지금 시간이 2시 21분. 네. 어떻게 지금부터는 좀 어떻게 해서 이제 종목을 찾기 시작하시나요? 우선 아까 오전에 제가 라운텍을 종목이 좀 종가가 괜찮아 보이면 종가 베팅을 들어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밥 먹고 카페에 있으면서 MTS로 중간중간 시세를 확인했을 때 백강산업 이 친구가 또 종목이 차트가 나름 괜찮아가지고 종가 베팅으로 좀 접근을 하려고 일단은 관심 종목에 2종목을 넣어놨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백강산업을 좀 사고 싶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직 시간이 너무 일러요. 장 마감까지 1시간 정도 남았고. 좀 더 움직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네, 그럼요. 여기서 이제 지금 이렇게 매매를 하는 거는 어쨌든 오후장 매매죠. 조금 더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킹을 계속 해보고 매수를 한 3시 넘어서 이르면 2시 50분 그쯤부터 할 거고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오전은 외바닥을 잡고 오후는 쌍바닥을 잡는다고 했잖아요. 이제 오후에 계속 지지와 저항이 데이터를 계속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백강산업 같은 경우에 8,100원 부근에 계속 가격이 안 빠지고 살짝 소폭 반등이 올라와 있고 또 저항점으로 찾으라 하면은 8,400원 이제 8,100원에서 8,400원 이 사이에서 계속 놀고 있는데 이 바운더리 내를 크게 빠져나가지 않으면 제가 종가 베팅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다 이거죠. 왜냐하면 일봉상으로 전 고점이 5월 30일에 고가가 8,150원이죠. 8,150원. 근데 얘가 노는 부근이 딱 그 부근인 거고 지금 8,200원 이러고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차트를 넓게 보면은 여기 보이시죠? 네. 이쪽에 저항이었는데 저항을 뚫어내고 그 저항되는 부분이 다시 지지가 되는 일봉이나 분봉상으로 되게 정석이라고는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걸리는 거는 차트도 좋고 대금도 좋고 뭐 일단 역사적 신고가이기 때문에 사고 싶은 마음이 좀 크긴 한데 이제 오늘 오른 폭이 시가 대비해 가지고 한 18% 정도 올라갔다가 살짝 내려와 있어요. 종가가 될수록 차익 심리가 강할 수도 있고 그래서 끝까지 한번 보고 지금 시장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뭐 지수적으로 보면은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 개별적인 종목들을 보면 이런 것만 해도 무빙이 아래로 엄청 뺐다가 다시 위로 올렸다가 그러고 상한가를 오전에 갔던 종목들도 상한가 유지를 못 해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유지하는 힘이 약하다. 그럼요. 그러고 이제 그 외에도 종목이 지금 좀 더럽게 움직여요. 이런 것들 보면 네, 등락이 크죠. 이거를 지금 잘못 잡았다가 마지막에 까이면 이게 복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6월 첫 거래일임에도 불구하고 투심이 막 그렇게 좋다라는 생각은 안 드네요. 근데 백강산업을 고르신 이유가 뭐예요? 백강산업이 일단 2차전지 테마가 어쨌든 한번 순환매가 돌았고 보는 이유가 가장 큰 거는 신고가 차트라서 이 주식이 생기고 나서 전혀 매물대가 없죠. 이 앞전에. 그리고 아까 보니까 새만금에다가 투자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재료가 붙었더라고요. 이제 특징주 해서 1시 19분에 백강산업 2차전지 메카 새만금 5조 원 추가 투자에 최대 수혜. 최대라는 말. 그렇죠. 시장이 자극적인. 그렇죠. 시장이 좋아하는 키워드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재료에 대해 연속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백강산업 자체가 갭을 크게 주고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만약에 산다면 오버나잇을 좀 해볼까 싶은 생각도 있고 지금은 미국 선물을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 모바일로 보시나요? 네, 뭐 컴퓨터로 봐도 되는데 영문 S 글로벌 이거 어플이 편하더라고요. 꼭 뭔가 광고 멘트 같았어요. PPL 있잖아요. 역시 커피는 맥심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역시 주식은 영웅몬. 네, 뭐 광고는 아닙니다. 아 진짜 편하게 돼 있어가지고 네. 일단 선물은 그냥 약 보합이고 약과 네, 마이너스 0.04%. 이 선물을 지수를 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수가 연동이 좀 돼서 보시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뭐 개장 직전에 현물은 선물을 따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선 반영되는 그런 지표니까 좀 참고로 하는 편이죠. 뭐 미국 시장이 어쨌든 한국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건 사실이니까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여러 증시의 대장격이잖아요. 미국 증시가. 그러니까 참고를 하는 편이고 제가 아까 장전에 뉴스를 봤었는데 네, 루시드모터스가 유상증자를 한다. 시간에 좀 빠져 있대요. 이제 이런 거는 루시드 주가라고 구글에 검색을 하시면 폐장 후 마이너스 8.76% 이래가지고 지금 시간에 이만큼 빠졌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5시 개장을 하면 루시드가 이만큼 내지 더 빠져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오후에 뜬금없지만 지금 시장은 뜬금이 없지만 뭐 루시드 관련주를 매수를 해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런 이벤트가 있다라는 거는 염두를 둬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루시드 관련주로 오버나이트를 했는데 다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루시드가 폭락해 있다. 그러면 관련주에 분명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미리미리 체크를 해놔야죠. 선물뿐만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국내 개별 종목에 영향을 주는 미국 주식들은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게 크게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것들 중에 엔비디아,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테슬라, 루시드, 소위 말하는 우리가 다 아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하는 게 좋죠. 좀 지표네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오전에 아까 보여드렸지만 그 영웅문 글로벌에다가 관심 종목을 좀 정리를 해둔 편이 이런 것 때문이에요. 체크를 하려고. 매수 신호 발생 이렇게 소리가 들리잖아요. 네네네. 네, 그 오전에 말씀드렸던 필터링 하는 것 때문에 키워드를 등록을 해놔서 이제 신호 관리자에서 그 뉴스를 필터링 해가지고 저한테 이런 뉴스가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한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대통령이 어디에 정확하게 투자를 하겠다. 심지어 그게 얼마를 정확하게 투자를 하겠다. 아니면 몇 년까지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또 기간이 너무 길어버리고 금액이 작으면 그게 크게 의미가 없고 막 2050 막 이런 좀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알죠. 그 이제 2050 했는데 네. 뭐 금액은 좀 커요. 그러면 좀 되게 아니 왜 이렇게 애매하지? 좀 애매하지 이런데 뭐 당장 임기 내에 뭐 저출산 뭐 극복하겠다. 저출산 뭐 300 뭐 100조 뭐 100조는 좀 많긴 한데 어쨌든 저출산에 대해 예산 뭐 몇 조 투입 약간 이런. 기간이 짧고 이 의지가 강할수록 돈도 집중돼서 들어오겠네요. 그럼요. 사실 이제 대통령이 단기간 내에 어떤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재료는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재료 중에 거의 최고치지 않을까. 어쨌든 특징주의 역할이 사실 과거와는 좀 변질이 되어가지고 요새는 특징주가 나오기 전에도 이 종목의 상승 이유를 다 알고 계세요. 매체가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이제 좀 뭐가 변질됐다는지 알 것 같아요. 그죠. 특징주가 파는 용인 것 같아요. 특징주가 나오면 이제 좀 매도세가 오히려 나오는. 그러니까요. 오히려 파는 용으로 나오는 게 특징주. 근데 어쨌든 이 특징주가 나옴으로 인해서 시장의 종목의 상승 이유에 대해 각인을 시키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것 때문에 올랐어 라고 시황에 딱 이렇게 못 박는 건데 뭐 변질된 거는 두 번째 이야기인 거고 어쨌든 이 특징주도 중요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원래 이 시간에는 제가 자리를 비웠던 사이에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그리고 어떤 테마군들이 조금 핫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는 거고 이제 투심도 한번 보는 거죠. 소위 말해서 잡주가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뭐 동전주가 움직인다든지 뭐 이유 없는 종목들이 막 널뛴다든지 그러면 시장이 할 게 없구나 라고 인식을 하는 거고 그게 아니고 뭐 2차 전지가 전부 다 같이 강세거나 그러면 2차 전지 쪽으로 투심이 좀 좋네? 그러면 2차 전지를 한번 고려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걸 볼 때는 뭘로 봐요? 제가 여기 관심 종목을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제 실시간 조회 순위랑 관심 종목 이거 두 가지만 보는 건데 그래요? 뭐 전일 대비 등락률이나 이런 건 안 보시나요? 뭐 근데 사실 거기서 거기인 게 전일 대비 등락률 해가지고 많이 오른 종목은 이제 실시간 조회 순위에 떠요. 왜냐면 사람들이 많이 올라서 다 보니까. 결국 글로 온다? 그냥 다 거기서 거기인 거고 근데 이게 아마 키움에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아시는 분들은 다른 증권사를 쓰셔도 이 창 때문에 그냥 키움증권을 띄워두신 분들도 계세요. 일부 기능들은 사실 쓰시려고 이제 키움 쓰시는 분들도 있죠. 네 맞아요. 네 근데 지금은 너무 애매해요. 너무 애매해요. 시간대적으로나 가격적으로나 만약에 제가 쳐뒀던 박스 하단까지 와서 손절을 조금 한다 하더라도 감소하고 지금 잡겠는데 지금 완전 박스 이 가운데잖아요. 방향을 못 잡고 있다는 얘기로 해석이 될 수 있고 네 차라리 올라가면 웃돈 주고 더 사든지
그거죠. 패를 확인하는 거죠. 계속 체킹을 하는 거죠. 너 신뢰 있니? 이러면서.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테마 같은 걸 좀 찾아본다 그러면 어때요? 뉴스를 보는 거죠. 뉴스를 찾아보는 건데,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루틴 중에 하나가 단독 기사 한번 찾아보는 거. 종가매매는 근데 자본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작으면은 좀 더 프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본이 크면은 고를 수 있는 종목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유라테크 같은 걸 제가 종가 매매를 했었잖아요. 그거를 많이 못 사요. 결과론적으로 잘 돼가지고 제가 오늘 이렇게 수익을 나온 거지, 그거를 제가 막 몇 억씩 샀다가 만약에 투심이 안 좋아서 빠졌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팔 곳이 없는 소형주란 말이에요. 근데 시드가 작으면 그런 종목도 계속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시드가 커버리면 종목이 좋아 보여도 들어갈 수 있는 한계가 분명하게 있고, 그 다음에 선택한 폭도 꽤 많아지죠. 시드가 작으면 그런 것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빠르게 회전율을 돌릴 수 있으니까. 시드가 커버리면 한 종목에만 집중해서 매수도 천천히 해야 되고, 오히려 시드가 작은 분들한테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종목에 편견을 안 갖고, 그리고 어떤 매매든 시드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PD님께서도 영웅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드에 상관없이 수익을 내시는 분들은 다 잘 내신단 말이에요. 오히려 시드 작을 때가 매매에 대한 폭이 더 쉽죠. 근데 저도 처음엔 이 말을 이해가 안 됐어요. 시드 작으면 뭐 몇 번 매매해봤자 얼마밖에 수익 안 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큰 건 아닌데 그때 비교해서 커지다 보니까 아, 내가 이거 잘못 사면 큰일 나겠구나 라고 하는 경험이 한두 번 있었어요. 물론 저는 보수적인 성향이라서 손실이 막 그렇게 많이 나진 않는데, 저번에 소위 말하는 잡주를 많이 샀다가 단일 종목에서 마이너스 1,400만 원이 찍히는 거예요. 최저점에서. 그때 되면 뭐 다른 분들은 버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와, 진짜 야, 이러다가 갈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막 많이 사진 않아요. 욕심내가지고. 많이 살 거는 따로 있어요. 물량을 살 수 있는 종목은 어느 정도 종목의 케이스, 그 종목이 좀 받쳐주고 시장도 받쳐주고 그래야 많이 사는 거지. 키워드에 따라서 돈이 어디로 가는지 네, 그런 것들을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종가 베팅 이제 종목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추려지기 시작하는 거네요. 이제 백강산업이 약간 방향을 잡으려는 것 같은데 너무 일러요. 종가 베팅을 하기에는. 약간 슬슬 반응이 오는 것 같긴 그죠, 하거든요. 그죠. 제가 봐도 지금 진짜 사고 싶거든요, 저도. 지금 차트 보면 네. 일본 봉상으로 지금 살살 꼬시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사면 못 버텨요. 종가까지 40분은 어떻게 버텨요? 또 그 안에서도 또 여기서도 사가지고 또 종가 전에 파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있죠. 뭐 사실 저도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여기 하단에 사서 뭐 그 전에 그냥 소액으로 하단에 사서 상단에 팔고 다시 뭐 하단에 사고 그런 거 좋아하는데, 지금 종가 매매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일러가지고. 저는 오히려 지금이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이거 지금 가기 직전 아니야 이거? 나 빼고 파티.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내가 지금 안 누르면 이거 좀 있으면 양봉 이렇게 내 상상력이 이제 자극이 되는 거죠. 양봉이 좀 있으면 이렇게 솟아 있는 거지.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떡해요? 그럼 놓쳤는데. 보내줘야 된다. 네, 어떡해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정해진 시간 외에는 절대 하지 않으시네요. 네, 그냥 최대한 참는 것 같아요. 덕양산업 이것도 차트가 괜찮은 것 같고, 그러면 얘를 하나 빼둘게요. 진짜 수급은 끝나기 2분 전에 들어온다. 그럼요. 근데 그 수급을 이용해서 조금 더 빨리 살 때도 있죠. 백강산업 같은 거를 조용히 숨어가지고 시세만 테이킹하면 돼요. 제가 뭐 굳이 막 먼저 미리 개입해가지고, 개입한다고 해서 티도 안 나는데 저는. 백강산업이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면 진입할 생각이 없으신 거죠. 네. 그래서 저 오늘 종가 매매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너무 보이는 게 없어가지고. 받쳐주지 않으니. 네네. 역시 시장에 순응해야 되나 봐요. 네네. 인정해야 돼. 그리고 뭐 수익이 안 나 있는 상태라면 그래도 조금 손실 감소하고 매매를 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오늘 수익이 나 있으니까 라운텍, 백광산업, 덕양산업 이 정도 3개 있고 프로그램 수급이 조금 좋은 것 같고 프로그램의 주체가 누군지는 아직 안 나오네요. 거래원을 또 보시나요? 아, 저 거래원은 안 보고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해가지고 외국인이랑 기관이 사는지 그 정도만 체크를 합니다. 네네. 백광산업도 아까 봐봐요. 이게 뭐 얼마 안 빠졌긴 한데 여기서 사서 뭐 한 지금 2% 물린 거예요. 또 아까 갈 때 따라 사면. 단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캘핑하는 사람들.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동성을 공급해준 분들 시장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예요. 근데 막 사람들이 단타쟁이들 이러면서 단타쟁이들 니네 때문에 갈 종목도 안 간다 이러는데 큰 수급이 나가서 빠진 거지 단타 수급 때문에 종목이 빠졌다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맞아요. 그냥 저는 좋은 재료고 남들이 다 사고 싶은 재료였으면 상이 풀려도 다시 금방 상을 닫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재료니까. 예, 이렇게 들리다가도 매도세가 조금씩 나오잖아요. 네. 지금 장이 약간 투심이 그렇네요. 근데 사실 이럴 때는 뭐가 제일 좋냐면 좋은 재료가 하나 나와주면 거기에 다 몰려요. 그렇죠. 네, 지금처럼 이렇게 너도 나도 약간 간만 보고 있을 때 재료가 나오면 그거는 자신 있게 찍어도 돼요. 괜찮은 재료일 경우에는. 근데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이 생각일걸요? 애매한 거죠. 네. 장후반 갈수록 뭔가 좀 명확해지지 않을까요? 명확해지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막판에 사는 거예요. 아시아 최초로 페라리 전시회를 한국서 개막한다. 아, 그거 때문에 라운텍 보고 있는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페라리에서 지난번에 삼성이랑 OLED 뭐 그런 협력한다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페라리가 또 말일에 이번 달 말일에 방한도 한다 하고 그러니까 이 기사를 보면 한국 찾은 페라리 CEO 이재용 회장 만나나 약간 이런 기대감. 오히려 재료가 까이기 전에 삼성전자 회장이랑 만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삼성전자 회장이랑 만나서 뭔 이야기를 하지? 뭐 디스플레이 공급 이야기가 지난번에 나왔으니까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오려나? 아니면 뭐 하만 오디오 장치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려나? 라운텍이 자꾸 꼬시죠? 네. 네. 이미 돌파했잖아요, 전국. 근데 이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거래가 확실히 안 실리네요. 일단 백광산업은 체크만 하려고 밑에 좀 걸어두고 가격이 더 안 빠지는 것 같아서. 근데 앞에 뭐 저항 매물대는 많을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운텍요? 네. 저것도 갭 뜨면 다 끝이에요. 방금 뚫었거든요? 이제 방금 뚫었는데 방금 프로그램이 샀어요. 지금 프로그램이 들어온 거예요? 네, 프로그램이 15,000주를 샀는데 네. 이제 이러면 매수세가 붙겠죠. 이제 이러면 라운텍 볼게요. 왜냐면 거래가 이제 들어오니까. 그 시간 내에서 먹고 나온 전략이 될 수 있겠네요, 오늘.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마땅한 재료가 붙는다기보다는 기술적으로 종가 베팅을 하는 거라서 거래량 보고 일단 다른 테마도 혹시 움직인지 체크하고. 취재 포착. 그다음에 일단 전혀 안 움직이거든요. 다른 OLED 쪽은 전혀 안 움직이고 라운텍 혼자 개별로 움직인다는 건 그냥 진짜 차트적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데 약간 너무 제가 안 좋아하게 올라가서 차라리 밑으로 내려오면 좀 쌀 때 사던지. 애매하게 움직이는 거. 애매한 거 진짜 싫어요. 일단은 아직 한 20분 여유가 남았으니까 이게 왜 제가 장박판에 안 사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러다가 재료 하나 좋은 게 나오잖아요. 신호 발생. 그러면 쟤네 다 빠져요. 돈이 아예 글로. 애매한 애들 지금 다 빠져요. 예. 굳이 여기 있을 필요 없지. 예. 다. 야 저기가 파티장이래 이러면서 다 버린다니까요. 라운텍은 좀 사볼게요 이제.
라운텍을 들어가실 건가요? 네, 좀 저 어쨌든 걸어두는 거 좋아하니까 좀 밑에다가 걸어두시는 거죠? 네, 좀 싸게 사고 싶어서. 근데 안 내려와요. 안 내려오는데 위로 사면 제가 못 버티니까 진짜 기다려야 돼요. 종가는. 방금 기사가 하나 나와가지고 대규모 투자를 한다, 약간 이런 식의 기사라서. 백광산업이 매수 잡히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흔들리잖아요. 그냥 지금 따라 들어갈까? 네, 지금 약간 그렇잖아요. 아 주긴 주네요. 그래도 좀 밑에다 걸면. 근데 손절할 수도 있는데 이제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들어가셨나요? 지금 1000주만 샀어요. 1300만 원? 이제 종가까지 계속 분할 매수할 거니까 확실히 더 시세를 주고 좀 조정을 줄 때 제가 더 사던지 할게요. 지금은 지르진 못하겠네요. 차트를, 종가를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짝 이 정도까지 올라왔잖아요. 이 정도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아마 다들 이거를 보고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1등은 라운텍이에요. 검색 3위. 근데 또 종목에 너무 꽂히면 안 돼요. 피디님도 아시죠? 그죠. 짝사랑하지 말라고. 안 돼요. 막연한 기대감 혼자서 막 이렇게. 막 음모론 펼쳐서도 안 되고. 맞아. 저는 그거를 안 해요. 위로 안 사요. 종목을 위로 안 사요. 시장가로 안 사요. 아래에다 보세요. 예, 그냥 다 걸어두기만 하고. 근데 깔아서 사는 게 약간의 단점은 있어요. 제 호가, 그러니까 매수 호가가 좀 빵빵해지면 사람들이 제 위로 사요. 그쵸. 그 예, 밑으로 나는. 예. 행보를 더 하다 가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여기 13,900원에 보면 2만 주가 걸려 있잖아요. 이 형님이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뚫어요. 이러면 뚫으면 저 사실 또 아니 이러면 좀 그렇다 이거죠. 이게 VI 가격이 14,360원? 이제 이거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트라이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스크래퍼의 느낌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런 건 아니죠?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게 금방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위로 안 사는 매수 거예요.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 순식간에 마이너스. 그죠? 매수 그죠? 체결되었습니다. 이렇게 돼요. 네, 매수 신호 두 개 발생. 합쳐서 한 6천만 원 정도 산 것 같은데, 이거 3개 내에서 매매를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재료가 단기 추세를 좀 안 깨줬으면 좋겠어요. 얘가 20분 선을 안 깨주고 내려오는 것도 진정이 되면 좀 살려고요. 분봉상으로도 좀 다져줘야지 좀. 네, 맞아요. 시세 포착. 일단 이제 장마감 5분 남았고, 이제 이러면 진짜 매수세와 진짜 매도세끼리 싸우는 건데, 라운텍도 추세가 좀 깨져가지고 20분 선을 안 깼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깨가지고 이제 이거는 손절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장 막판에 튀어 오를 것도 조금 생각을 하고 천천히 돼요. 아마 이거 화면 보시면 알 거예요. 2분 되면 좀 더 변동이 심해져요. 일단은 리스크 때문에 종가까지 수급이 안 들어와서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라운텍은 정리를 조금만 하고, 백광산업은 조금만 더 홀드를 해봐도 될 것 같아요. 네. 매수 신호 발생. 얘는 크게 훼손을 안 해가지고. 보통 이런 경우는 시간 내에서 정리도 하시나요? 네, 시간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장후 시간에를 써야죠. 이제 일단은 3시 반에 그 동시효과 체결이 될 때 네. 장후 시간에 주문을 넣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후 시간에 주문을 넣고 3시 40분부터 해가지고 4시까지 20분간 장후 시간에 주문이 체결이 됩니다. 제가 종가 베팅한 종목을 좀 장후 시간으로 매도를 내놓을 거예요. 빠져나올 수 있게요. 네네네. 탈출 전략을 여기서 세우시는 거네요. 네네. 뭐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만. 라운텍은 그리고 아마 이건 손절하지 싶고, 그러니까 이런 게 안 좋은 거예요. 우하향하는 거. 이거를 아까 제가 많이 샀다 치면 손실이 더 컸으니까. 아 확실히 리스크 관리는 무조건 해야 되네요. 네. 이렇게. 시장이 그렇다는데 어떡해요? 그러네요. 시장이 그렇다는데 어떡해요? 일단은 주문 내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장후 시간이거든요. 이게 지금 찍고 계시는 건가? 이제 장 마감이고, 그래도 백강산업이 종가에 좀 들어줘서 100원이나 들어주네요. 1%. 백강산업 들어갔고, 라운텍도 매도 오케이.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게 보시면 장후 시간에가 뭐냐면요. 지금 수익이에요. 그렇긴 한데 헷갈리네요. 이게 동시호가 때 좀 들어줬어요, 얘가. 네. 네, 그래가지고 수익으로 좀 바뀌었긴 한데, 그 지금 장후 시간의 설명을 지금 해드릴게요. 매수 신호 백강산업 지금 방금 호가를 캡처한 거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가 매수세예요. 여기 20만 주 보이시죠? 네. 그리고 여기가 4만 9천 주, 이게 매도세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문만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체결이 아직 안 된 상태. 그렇죠. 근데 체결이 3시 40분 00초에 딱 돼요. 그러니까 매수세와 매도세를 어느 정도 보고 이제 가격은 그 종가 가격으로 체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 파란색이 매도세라고 했잖아요. 네. 얘가 오이면 시간의 단일가에 빠질 확률이 9할이에요. 이게 지금은 이렇게 딱 40분에 체결이 되면 네. 매수는 20만 개고 매도는 5만 개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체결이 되면서 매수 15만 개로 바뀌어요. 그리고 매도 0개로. 네. 그럼 이제 매수세 우위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장후 시간에서 매수세가 그 우위면 시간의 단일가에 상승할 확률이 높아요. 근데 반대로 매도세가 우위가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의 단일가에서 하락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가늠을 해서 여기서 한 번 더 물량을 줄일지 말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거죠. 이제 3시 반부터 3시 40분까지 뭘 하냐면 시간의 호가 잔량 상위를 봐요. 저는 이게 뭐냐면 종목을 스펙트를 하면 이제 광전자라는 게 매수세가 지금 80만 주대, 매도세가 25만 개, 2만 5천 개. 그러면 광전자를 한번 볼게요. 매수 신호 발생. 광전자는 뭐 오를 이유도 없었는데 그냥 이렇게 넣은 것 같고, 알티캐스트는 상한가니까 지금 매도세가 없죠. 아예 없죠. 매도세가 2주인 거예요. 2주. 그리고 KCS 이것도 매수세가 왜 있는지 모르겠고, 그 이제 시간에서 여기서부터 허매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홈매수가 있네요. 왜냐면 39분 59초에 매수세를 취소할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엔 저는 일단 라운텍은 그냥 수량이 얼마 안 되니까 매도할 거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지금 보면 백강산업이 매수세가 훨씬 많잖아요. 네. 매도세는 6만 개, 매수세는 17만 개인데 제 생각엔 이거 허수입니다. 그래요? 왜냐면 어느 정도 시간을 하다 보니까 보이는 것도 있는데 그 매수세가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매도세에 대비해 가지고 한 3-4배는 더 있어야. 더 띄울 거면 이 정도로 들어오지 않나? 안 해. 안 돼요. 근데 지금 매도세가 도망가네? 매도가 도망가네요? 줄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눈치 싸움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도와 매수의 양을 보면서 너 어떻게 움직일 거냐? 네. 제가 매도를 6천 개 내놨고 지금 매도가 한 3만 개 정도 되니까 제가 매도 중에 20%를 내놓고 있는 건데 일단 조금만 더 지켜볼게요. 오히려 그럼 이게 지금 오늘 더 벌고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왜냐면 시간에서 지금 생각은 절반은 그냥 매도를 하고, 이거 근데 지금 매도세가 계속 도망가거든요. 그럼 이렇게 걸잖아요. 그럼 얼마에 팔리는 거예요? 종가, 오늘 종가 8,450원이요. 이게 제가 빼면 매도가 없어요 이제. 되게 고민이네. 일단 취소 한번 하고
2, 3, 4, 5, 6, 7, 8.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단 라운텍은 팔고 백강산업은 좀 홀드를 해보고 있는데 사실 매수세 잔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파워풀한 매수세는 없다. 그래서 좀 지금 매도는 근데 없어요. 이제 이게 매수세가 이긴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매도는 끝나고 네. 이제 매수만 남은 상황인 거네요. 왜냐하면 팔 사람들은 여기 보면 7,493주 해가지고 팔았어요. 이게 장후 시간에 체결이 된 거거든요. 8시 40분에. 차라면 또 매도세가 나와가지고 매도 우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40분부터 4시까지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이제 이런 싸움을 하는 거죠. 시간에 장후 시간에라는 거래를 하는 거죠. 보세요. 제가 지금 한 주를 매도를 해볼게요. 지금 1, 2, 8, 2, 4 이게 매수세거든요. 보세요. 지금 보이시죠? 나온다. 잠깐만. 한 주 던지면 매도 주문이 체결. 매도가 체결된 거예요. 보이시죠? 종가 가격으로만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가격으로만 네, 종가 가격으로만. 4시까지. 네, 그래서 장후 시간에가 다른 말로는 시간의 종가 거래라고도 하는 거예요. 잔량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받쳐주질 못하는 거네요. 네, 수요가 딱히 없네요. 시세 포착. 만약에 여기서 큰 매도가 하나만 나오면 저도 같이 던지겠습니다. 한 주씩 던지는 건 뭘까요? 아, 그러니까 저런 게 좀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약간 모르겠어요. 저거에 대한 의도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건 개인밖에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이건 개인밖에 거래를 못 하는 거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이거를 어쨌든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시간의 종가 시간의 장후 시간의 우세라고 해요. 그러니까 매수 우세, 매수 우인의 매도 우인의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매수 우위라고 해서 시간의 단일가에서 무조건 상승하는 게 아니고 매도 우위라고 해서 무조건 시간의 단일가에서 하락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그냥 보조적인 것 뿐이고 이게 확률을 높여준다 그런 것 뿐이지 매도라고 해서 시간의 단일가에 빠지고 그 다음날 종목의 시가가 빠지고 그런 건 꼭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홀드는 해볼게요. 홀드는 해보고 보통 얼마 정도가 나와야 크게 나왔다고 보세요? 한 억 이상 나오면 이제 크게 나왔다라고 보는 거죠. 똑같아요. 정배장 거래하고. 그럼 지금 매수 잔량을 뒤엎을 만큼의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의 수량이 나오면 이거는 같이 나와야 된다. 그죠. 그 매도세가 그렇게 나오면요, 얘도 다 도망가요. 매수세도. 그럼 진짜 발빠르게 나와야겠네요. 그럼 장후 시간회가 끝나면 이거 화면을 이제 바꾸죠. 아까 단일가 화면으로. 시간을 다닐까? 네. 이거 보면 잠시만 빠르게 바꿀게요. 이거 여기로. 이게 시간의 단일가 화면. 이게 모드가 바뀌네요 이제. 네. 그래서 지금은 저는 한 1, 2%만 줘도 지금 여기서 1%만 더 올라도 100만 원 챙긴 거라서 챙기려고요 오늘. 왜냐하면 미장도 어제도 조정을 했고 이거 케이스가 나왔네요. 라운텍이 아까 매도 우위였잖아요. 여기 라운텍이 매도 우위였는데 시간에 지금 매수가 됐죠. 5,900주. 이게 왜 그러냐면 누가 만주를 들고 간 건데 당일 체결 상세를 보시면 여기에 52분에 만주를 누가 사갔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시간에 매수 우위를 만든 거예요. 혹시 만주님이신가? 이거 만주면 죄송합니다. 한 1억 4천 정도 되니까. 센 한 방이 들어오면 이렇게도 네. 상황이 확 바뀌네요. 그럼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또 저거 찍어갔다고 해서, 그러니까 매도 물량을 가져갔다고 해서 오르는 것도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싸움이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장후 시간의 거래부터는 숫자로 싸우는 거죠. 여기 보면 단일가 열려가지고 4% 정도 수익을, 오케이, 50만 원 수익 났고. 영하시네요 진짜. 근데 뉴스가 없는 걸 사니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기사를